가서 내가 그런 그 무술을 배울 수 있는 자질이 있기 때문에 무당파에 가서 검술을 배우다가 한 6개월째 됐는데 마음에 안 맞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바로 그만두고 소림사로 옮겼다. 소림사에서 그런 자질이 있다고 해서 쌍수를 들어서 환영을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 6개월 만에 그쪽을 못 버티고 나와버린 실패자로 본다는 거죠. 낙오자로 본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에서도 본인이 옮기고 싶다는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적어도 경력을 한 곳에서 어느 정도는 중수 이상의 그러한 실력과 내공을 쌓고 옮기는 것이 좋다. 그것이 첫 번째 삶이고요. 두 번째 삶은 개월수를 뜻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직을 하고자 하는 직장인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충동적인 그러한 이직 욕구가 상당히 강합니다. 상사로부터 강한 질책을 받았을 때, 특히 분명한 이유가 없이 그런 질책을 받았을 때, 또는 동기생들이 다 승진이 되었는데 나만 탈락됐을 때, 또는 중앙에 있다가 저 먼 오지의 지점 같은 데로 갑자기 좌천성 발령을 받았을 때 그만둘까 보다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런 순간적인 이직 충동에 의해서 옮기는 것은 저는 금기시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경우에 이직을 해야 되느냐? 적어도 이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끊임없이 3개월 정도 지속이 된다면 그때는 분명히 현 직장에 무엇인가 자기 어떤 이 캐릭터가 안 맞는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이직을 심각하게 고려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에 있는 3은 이직 횟수를 뜻합니다. 이직이 우리가 권장사항이다. 그것이 어떤 캐리어를 쌓기 위해서 옮길 때마다 연봉이 높아지고 직급이 높아진다 그래서 막연히 무작정 여러 번 하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제가 현직에 근무할 때 인사 담당을 한 3, 4년 했는데요. 그때 경력자들을 뽑게 되면은 이력서를 보게 됩니다. 면접을 할 때. 근데 대부분 4회 이상 회사를 옮긴 기록이 거기에 적혀 있으면은 굉장히 화려하구나. 실력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질문이 이렇게 나갑니다. 왜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이직이 잦습니까? 혹시 직장 생활하는데 대인관계라든지 상하관계, 조직생활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의심을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 그런 것이 아니라 해도 너무 잦은 이직은 그렇게 권장할 만한 것이 아니다. 적어도 한 3번 정도 하면은 어느 정도 그 정착해서 나름대로의 자기의 입지를 확립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저는 333 검법으로 이직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3번째는 옮길 곳을 먼저 정해야 됩니다. 이거는 굉장히 당연한 이야기 같은데도 많은 직장인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먼저 사표를 던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왜 그렇게 하는가? 이직을 하려고 마음 먹으면서도 결행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냥 어디로 갈 것인지를 정확히 찾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거꾸로 생각한다는 거죠. 배수진을 쳐야 되겠다. 먼저 사직을 하고 나서면은 이직할 것에만 집중해서 전력을 다하면은 빨리 찾아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 때문에 먼저 사표를 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이직이 구체적으로 대상지가 정해져서 어떤 이야기가 오갈 때 현재 일하는 곳에 상사라든지 동료들을 속이는 것 같아서 그냥 마치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면서도 여기에서 있을 것처럼 하는 것이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은 거짓, 사기 그런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양심상 먼저 사표를 내버리고 이렇게 찾아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굉장히 주의를 요한다. 왜냐하면은 현직에 있으면서 이직 자리를 찾는 것과 사직을 해서 무직인 경우로서 그런 입장으로서 이직 자리를 찾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은 첫 번째는 무직 상태에 있게 되면은 굉장히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현업에 있을 때는 전혀 그렇지 않을 것 같지만은 직장을 놓는 순간부터 굉장히 마음이 다급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던 이러이러한 곳으로 이직을 해야 되겠다라고 좋은 조건들을 생각했던 것이 하나하나 자꾸 접어지게 됩니다. 우선 빨리 직장을 가져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제대로 된 이직을 못할 경우가 많고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이직이 한 번에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어떤 회사가 경영자를 모집한다 그래서 갔을 경우에 면접에서 100% 통과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시행착오를 겪은 다음에 들어가게 되는데 현직에 있으면서 그런 면접을 보는 것은 면접을 볼 때마다 첫 면접일 것처럼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다른 데 있기 때문에 이번에 처음 이직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직이 되면은 그 기간이 길어질수록 그대로 누적 기간이 됩니다. 그래서 한 3번, 4번 이직에 실패했다, 면접에 실패했다 그러면
5번째 정도 갔을 경우에는 면접관이 물어보는 겁니다. 왜 이렇게 무직 기간이 깁니까? 이렇게 물어보게 되는 거죠. 현직에 있으면 그런 그 질문이 나오지 않을 텐데요. 이러한 점을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요. 또 일단 먼저 집어 던지고 사표를 무직인 상태로 나온 경우에는 면접관들이 조직 부적응자로 보는 그런 경향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충동적이고 먼저 저지르고 보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이런 의심들을 하기 때문에 섣불리 먼저 이직을 하기 위해서 사표를 던지는 것은 절대 금기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번째는 옮기고자 하는 회사의 비전 유무를 정확히 확인해야 됩니다. 이거는 대부분 많은 직장인들이 이직을 하려고 하면은 실제로 그 회사가 재무 구조가 탄탄하냐 또는 상품이 굉장히 좋은 상품이냐 마켓 쉐어가 어떠냐 앞으로 또 어떻게 조직이 발전해 갈 것이냐는 비전들에 대해서 다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해서 굉장히 전망이 좋은 회사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옮겨갑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한 그 회사 자체의 비전을 점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 속에서 내가 성장할 가능성이 있느냐 이 비전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회사가 상품이 좋고 마켓 쉐어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재무 구조가 탄탄하다는 것은 그 회사의 비전입니다. 그 회사가 계속 승승장구한다 그래서 그 속에 있는 나도 따라서 승승장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회사에 무엇을 봐야 되느냐? 기업 문화를 봐야 됩니다. 특히 중소기업이라든지 비교적